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66일 되는 미국 대사관 침입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출발했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일본과의 한일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변칙, 꼼수, 묘수를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진실성이. 그동안 좌파 정부를 보면은 늘 반미, 반일 운동을 그들의 당면 최우선의 과제로 반미 운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든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10년 넘게 해오던 바로 앞에 민중민주당, 미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에 있던 그 완전 반미 반일 운동의 최전선에 전이돼 민주민주당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가 이걸 볼 때 이거는 북한의 지령 또는 뭔가 남조선에 있는 그들의 상층부의 지령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이지만은 뭔가 꼼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됩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 이번에 김대중 DJ와 오부치 선언, 그 선언은 상당히 발전적이었고 혁명적 한일 정상회담의 선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좌파 정부들은 하나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자기들의 뿌리인 DJ 대통령이 일본 가서 정상회담을 한 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의 세포들이 위안부 배상하라, 강제징용 배상하라, 배상이 끝난 얘기를 계속 배상하라 그래요. 그러니 일본 측에서도 아니 배상 끝났고 다 했는 걸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늘 갈등이 심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이시바 회담에서는 과거에 한국 정부가 했던 모든 조약이나 약속을 지키겠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키고 해야 전 세계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고 한국인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안 지키는 놈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거짓말쟁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통용이 안 되지만 세계 무대에서도 거짓말쟁이하고 누가 외교를 하고 누가 약속을 하겠습니까? 바로 한국의 좌파 정부는 거짓말쟁이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거짓말을 안 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의 적이 누구냐? 바로 중국이 현실의 적입니다. 근데 이 중국의 적을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 막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방어 전략이 있는데 이건 미국의 힘만 갖고도 안 되고 일본의 힘만 갖고도 안 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동맹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주한미군 24,000여 명의 주한미군이 뭔가 유연하게 움직일 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늘 미국 정부는 제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제발 좀 친하게 지내라. 친하게. 그렇게 많은 세월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 미국 가기 바로 전날 앞으로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겠다. 이 약속하고 이제 미국을 떠났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그래도 호감을 한 개 샀습니다. 호감을 한 개 샀기 때문에 아마 한 고비 넘어야 될 고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 고비는 넘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고비째 넘을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좀 가서 일관된 정책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건국이 되었고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나라입니다.
이 시장경제 체제를 허무는 여러 가지 이상한 법안 만드는 거,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를 공격하는 그들과 손잡고 있는 이 정치 세력들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과 한미 경제 동맹, 군사 동맹뿐만 아니고 경제 동맹이 경제가 기반되지 않는 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제발 좀 한국이 이 극심한 민주노총 같은 적군파, 이들과 이재명 정부가 좀 차별 거리를 두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좀 시장 경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이 볼 때 한국의 근로자들이 적군파가 아니고 믿을 만한 국제 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 근로자들이라 생각할 때 뭐 미국의 군사 무기 유지 보수 이런 것도 맡기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민주노총에 상급 고위직이 간첩들인데 그거다가 군함 맡기고 뭘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 이재명 정부가 또 한국 좌파들이 좀 이 머리가 돌아가면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미국이 바보가 돼서 우리한테 맡기겠지.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시장은 널려 있습니다. 한국 안에다가 일본도 있고, 조선 기술이야 전 세계적인 기술이 일본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때 항공모함도 만든 일본의 그 미쓰비시 중공업 등등. 그래서 한국 노동자들이 지금 특히 민주노총이 귀족입니다. 귀족. 연봉 억대씩 귀족 노조들이, 자, 우리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까지 더 누리고 우리 후손들은 모르겠다. 나라 말아먹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하고 손을 잡고 경제를 말아먹는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모습도 우리들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이런 모습들을 다 인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뭔가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이 틀을 유지해 가려면은 그런 정치, 외교, 뭐 윤리 도덕까지 격이 좀 이재명이처럼 쎄쎄 아무 데나 쎄쎄하면 되지 않느냐, 이 가볍게 이런 얘기 아무나 내뱉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앞으로 말투도 아주 날아갈 듯한 가벼운 말 말고 한 나라의 그래도 지도자 되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게 있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말 속에 그런 게 묻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외교적 발언에서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이재명식의 그 가벼운 말에 절대로 외국 지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오늘은 경상도 가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해놓고는 저 내일은 전라도 가서 내가 진짜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인간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말,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가서 미국 트럼프와 미국 지도자들에게 인지시켜야 될 것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가 낙후되지 않고 반드시 그래 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특검에서 공포정치하고 있는 이런 것도 좀 상당히 미개하잖아요. 이 미개한 정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정리하고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뭔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때 미국은 동맹국으로서의 품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여러 가지 관계에서 고해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하고 공조를 맞춰 가겠다. 뭐 이런 얘기.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북한은 원천적으로 한국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겠다. 문재인 정부 5년을 있어 봤는데 좌파 정부를 하는 자들도 북한에 해주는 게 거의 없더라. 그리고 격도 안 맞더라.
그래서 한국하고는 대화 안 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화하는 것도,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에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핵 문제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양국 회담을 해봐라. 우리는 그 양국 회담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주도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그런 외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재명 정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돌아오면은 진짜 이 한반도가 동서 문명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서,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그냥 좌파 정부가 아니고 통합정부, 국민 통합정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면은 이재명 정부의 생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고 절대로 못 간다. 못 가는 그 제일 큰 원인이 뭐냐? 정치 때문에 그러니까 못 가는 제일 큰 원인은 바로 경제가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앞으로 못 간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망가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자본주의 모든 국가는, 모든 체제는, 시스템은 다 망합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배부르고 등 탔으니까 그걸 애써 부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년 6월에 이재명 정부가 정책 변화를 하지 못하면은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집니다. 이 국민의힘당이 너저너저해 보이고 좀 빈곤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도 내년 6월에 집니다. 왜 지는가? 바로 경제가 주는 그 아픔이 국민들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의힘당이 낫다. 이런 판단 속에서 국민의힘당을 밀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참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민주당이 지면서 민주당은 몰락한다. 제가 전쟁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일인가 국민의힘당도 이제 당 대표가 누가 들었으면서 정비가 되기 때문에, 정비가 되면은 투쟁하는 방법도 아마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 국민의힘당을 넘어서 정치를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몰락할 것인가, 그게 물론 당사자들의 손에 달려있지만은, 국가와 국민의 발전,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세기말적으로 엄청난 위험한 시기에 있다. 트럼프 경제 위기가 우리 국가 위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적 상황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도를 슬기롭게 잘 넘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주 핵은 진짜 또다시 말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격을 중시하라. 국격을 중시하라. 그 국격이 외교의 최강점입니다. 국격 없는 자들은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국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식하기 바랍니다. 예, 어젯밤에는 우리 재형군이 또 수고했습니다. 송화제 변화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미경님, 박현님, 아곤스파이 파워,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